안녕하십니까. 오피스텔 119 안재경입니다. 현재 임대차 중인 주택의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합의 재계약,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묵시적 갱신 계약 등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중 묵시적 갱신 계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0년 6월 9일에 개정된 조항입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년 12월 20일부터 22년 12월 19일까지라고 가정하면 임대인은 6개월 전인 22년 6월 18일 0시부터 2개월 전인 22년 10월 18일 24시까지 사이에 계약을 거절하겠다든가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하자든가 하는 통지를 임차인에게 해야 합니다. 임차인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사를 가겠다는 통지를 22년 10월 18일 24시까지는 임대인에게 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 기간 내에 상호간에 이러한 통지 없이 기간이 지나가 버렸다면 22년 10월 19일 0시에 묵시적 갱신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22년 10월 19일 오전 9시에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하자고 통지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을 올려받으려고 했던 임대인 입장에서는 난감하게 될 것이고 물론 역으로 임차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것은 제6조 2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통지는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혹시 한쪽이 부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용 증명이나 문자 메시지 등 나중에라도 통지를 몇 월 며칠 날 어떤 내용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조항이 개정된 시기가 2020년 6월 9일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통지 기간에 관한 것인데요. 통지 기간이 종전에는 1개월 전까지였는데요. 2개월 전까지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칙 규정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년 12월 10일부터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에는 묵시적 갱신계약도 해당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2항을 보겠습니다.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때가 22년 12월 19일이므로 종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2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19일까지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는 보증금이나 차임의 변경이 없고 계약기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이나 차임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임대차 거래 신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항력이나 확정일자도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지만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관련해서는 관련 은행이나 기관과 상의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다음 3항에는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재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묵시적 갱신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임대인이 통지기간을 넘겨서 이러한 사유를 들어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더라도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계약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다는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차임 50만원인 임대차 계약이라고 가정하면 이익의 차임액은 100만원이 되는데요.
연속해서 50만원 전부를 2달간 연체했거나 2월에는 10만원, 3월에는 다 내고 4월에 20만원, 7월에 30만원 이렇게 간헐적으로 여러 달에 걸쳐 100만원에 도달하였다면 이 경우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인데요. 여기서 임차인의 의무는 계약이나 임차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해야 하고요.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서에 작성된 의무를 위반을 했거나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였거나 이렇게 하면 묵시적 갱신계약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6조 2입니다. 제6조 2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제6조 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즉 묵시적 갱신 계약이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같은 조 제2항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23년 1월 20일 10시경에 임차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받았다면 민법상 초일 불산임의 원칙에 따라 23년 4월 20일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물론 새로운 임차인이 그 기간 내에 구해진다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일 임차인이 깜빡 잊고 있다가 통지 기간이 이틀 정도 지난 날, 이 사례의 경우 22년 10월 20일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방을 빼겠다고 임대인에게 통지했다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만기가 되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인 22년 12월 20일부터 계약의 해지를 임차인에게 다시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통지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몇 월 며칠에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임차인이 만기 이전에 이사할 상황이 되어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했을 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보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종전 임대차 계약 시의 특약으로 계약 만료 전 조기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또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계약 만료 전 조기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등의 내용으로 합의해서 명기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관련 기관 여러 곳에 문의하였는데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합의가 우선이라고 하면서도 종전 임대차 계약상 기재된 위 특약 내용은 계약의 해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 존속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지만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상 묵시적 갱신 계약의 만기일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날짜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을 주는 것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반환해줄 보증금을 마련하라는 의미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볼 때 묵시적 갱신 계약에 있어서 사실상 중도 퇴실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 2년을 다 채우지 않고 임차인이 이사하려고 할 때 중개수수료는 원칙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지만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기관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각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이렇게 양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되지 못하면 소송의 방법도 있지만 우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개사무소에서는 묵시적 갱신계약의 해지로 인한 물건을 접수할 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부담자를 분명히 한 후 중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차후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다툼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1년 계약의 경우 묵시적 갱신계약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1년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더라도 임차인은 정해진 1년의 계약기간과 법으로 보장된 2년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계약기간의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자동 연장된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 제4조에 따라 보장된 2년 계약에 속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년 연장된 것은 동일하지만 법 제6조의 묵시적 갱신으로 보면 임차인은 자유롭게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지만 원래 보장된 2년의 임대차 기간에 속한다고 하면 법 제6조에 의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은 중도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됩니다. 판례는 이 경우 계약기간 1년의 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면 이는 법에 보장된 2년의 계약기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계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인의 경우나 임차인의 경우 자칫 기간 만료일과 통지기간 등을 깜박하고 있다가 뜻하지 않게 당황스러운 상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해서 통지기간을 숙지하시고 통지기간 동안 미리미리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